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729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8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6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김이월 신묘일이 되겠고 일진은 신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제일 중요합니다. 일간 신금 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신금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신금 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하는 것과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8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됩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과 마찬가지로 물자로는 쇠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는 숙살지기라고 해서 엄숙하고 오싹한 그런 한기, 서늘한 기운, 서늘한 기운이 더 맞겠습니다. 서늘한 기운을 뜻합니다. 이러한 금이 와한 계절로 봤을 때는 가을이 될 것이고요. 지지로 놓고 봤을 때는 신월, 6월, 그 다음에 술월이 되겠죠. 술월이 바로 가을이 되겠습니다. 방향은 서쪽이 되는 것이고, 주관하는 색깔은 백색, 주관하는 신은 백호가 될 것입니다. 인의의 지신 중에서, 오상 중에서 금이 주관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의 성우 이순신과 같은 의를 추구했던 명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신금이라고 하는 것,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금이 됩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이지만은 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는 양금이 되죠. 사람으로 치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같은 것이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같은 것이니, 경금인 양금은 어떤 금? 완철금이라고 해서 강철이라든가 또는 무쇠 같은 개념, 원철 같은 그러한 순수한 그냥 자연 그대로의 쇠 덩어리,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원석을 갖다가 잘 가공해서 만든 보석이라든가 주옥이라든가, 여러분들 반지, 시계 같은 거 있죠. 도자기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신금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음금인 신금이냐 양금인 경금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원하는 방법도, 용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간의 용도라고 하죠. 용도는 다른 말로 쓰임이라고 하죠. 쓰임 용도가 있어야지만 그 일간이 뭘 얻을 수 있다? 귀함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부귀를 얻는다는 거죠. 부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말하는 것이고, 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를 얻는 것을 말하는데, 일단 명리라고 하는 것이 현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그 시대에서는 부귀 중에서도 귀함을 굉장히, 쉽게 말하면 과거 급제에서 국가의 녹을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고, 그 과거 급제하면 어떻다? 큰 명예를 얻는 것이다. 그 과거 급제에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같은 명재상이 된다라고 하면 가문의 영광이 되겠죠. 명예를 크게 얻는 것이다. 그래서 명리학은 요즘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이제 재물을 좀 더 귀하게 보시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명리는 뭘 더 중요시한다? 귀함을 더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귀를 얻기 위해서는 그 일간의 쓰임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재물 같은 경우는 뭐 조금만 잘 돼도, 또는 인성의 용도가 있거나 재성의 쓰임이 있게 하면 먹고 사는 것 정도는 뭐 살 수 있는 것이니, 이론상, 명리 이론상으로는 귀함을 얻는 것이, 또 귀를 얻게 되면 재물은 또 스스로 따라오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어저께 설명할 때 강철 무쇠는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갖다가 생조해 준다라고 하면,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게 되면 경금의 용도 쓰임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공부하는 신금이라고 하는 음금은 이미 반지, 보석과 같은 기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는 관리를 잘하면 좋겠다. 물론 임수라고 하는 상관이죠. 상관, 신금 입장에서 상관으로서 도세주, 옥, 즉 여러분 가지고 있는 반지, 시계, 예물, 목걸이 같은 것, 금 두꺼비, 황금 열쇠를 녹슬지 않고 또 색깔이 바라지 않도록 반짝반짝하게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임수로서 세진,
세진하는 것은 티끌을 닦아내는 것, 세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신금은 거기에서 뭘 얻을 수 있다? 귀함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은 경금은 정화를 얻어야지만 귀함을 얻고 신금은 임수를 얻어야지만 귀함을 얻겠다. 이건 기본적인 것이고요. 꼭 임수라야지만 뭐 귀함을 얻냐?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한데 기본적으로 신금은 임수, 경금은 정화를 얻어야 되는데 원령에 따라서 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다. 이거는 원령을 또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어느 월에 태어났을 때는 뭐가 필요하고 어느 월에 태어났을 때는 뭐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일간이 태어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고 월지라고도 이렇게 많이 쓰는 단어가 이제 월령, 월원, 월지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 세 글자는 어디다?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월령,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계절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또 왕세와 한열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그 사주가 부귀 겸전할 수 있는 사주가 되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은 그 사주는 빈한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원령 미월이 되겠습니다.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 절기를 놓고 보게 되면 소서절과 소서와 대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미월은 소서 대서로 나눠져 있는데 전달인 5월에서 요 미월로 넘어오는 것은 소서절이 되어야지만 원령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4, 5, 미월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름이 되겠죠. 여름 계절로는 여름이고 여름은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염천지절이라고 해서 매우 뜨겁고 건조한 조열한 그런 시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또 생각해 볼 문제. 그 다음에 4, 5월은 4월, 5월은 뭐다? 염성절이면서 화왕절이 되는 것이고 미월은 어떤 계절 토왕절,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둬야 되는데 진술중미월 4개월이라고 해서 진, 술, 축, 미월 같은 경우에는 뭘 봐야 된다? 계절의 심천을 봐야 되는데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서 본다. 자, 미월의 상반월은 소서절에서 소서부터 대서 전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반월은 대서가 되는 시점부터 입추 전까지를 하반월로 보게 되는데 상반월인 소서절부터 대서 전까지는 미월이라 하더라도 5월과 동론한다. 5월같이 화가 왕한 것, 굉장히 조열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대서가 지나면서부터는 금수의 기운이 어떻다? 진기한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주의 금수가 많게 되면은 삼복생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위가 한습이 가중된다. 병화로서 뭘 해줘야 된다? 조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월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잘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미월은 토왕절이면서 미토는 어떤 토입니까? 건토, 조토가 됩니다. 그래서 토가 금을 생할 때 건토는 금을 생각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러한 미월에 태어난 일간이 뭐죠? 신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금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원령이 인성인 토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왕할 것 같지만은 미토는 조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능력이 조금 떨어지게 되겠고요. 또 만약에 미월에 오음이 화가 되거나 또는 사오음이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대서후가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관성이 굉장히 세력을 얻게 되고 신약관 왕한 사주가 되죠. 신약관 왕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왕화가 일간을 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미월은 어떤 계절 토왕절이기 때문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미월은 해묘미 목국도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는데 가장 신금이 꺼리는 것은 무기토가 많아져서 일간 신금을 오금하는 것이나 또는 매금하게 된 것은 신금이 가장 꺼리는
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미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원령 자체가 인성이기 때문에 이 인성을 갖다가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신금이 매금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단 오금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할 거예요? 당연히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임수는 신금을 도세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이 건토, 마른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임수를 얻게 되면 미토가 임수를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건토인 미토를 갖다가 임수가 있게 되면 습토로 만들 수 있겠죠. 마른 모래에는 금을 생할 수는 없겠지만, 마른 모래에다가 물을 적시게 되면 그 모래는 뭐가 금을 생할 수 있겠죠. 쉽게 되면 시멘트하고 모래를 섞는데, 물이 없으면 그냥 마른 모래, 마른 시멘트는 아무리 조작을 한다 하더라도 저거 물이 없으면 물 만들 수가 없죠. 근데 시멘트 모래를 섞어가지고 물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반죽이 돼가지고 나도 굳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토생금의 이치거든요. 미토가 건토이지만 임수를 보게 되면 미토가 건토에서 습토로 변하게 되면 습토는 금을 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아주 여러분들 딴 데서 이런 말 듣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미월의 임수는 어떻습니까? 왕합니까? 약합니까? 약하죠. 그래서 금이 있어서,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임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비견겁지를 얻게 되면 신금 일간도 생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미월의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임수와 같은 비견겁제인 금을 쓰는 것이다. 만약에 무토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죠? 임수는 떠낼 수 없는, 무토가 있을 때 간목을 쓸 때도 당연히 임수가 있어서 간목을 생조해 주어야지만 간목이 토를 제거시킬 수도 있겠다. 뭐가 문제냐면,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문제는, 무토는 신금만 매금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임수도 파극해서 날려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토가 투출하는 경우에는 일단 간목으로서 저 무토는 제거시키고,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지지로 해수 같은 것이 있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하고, 수가 있으면 간목을 생주해 주면은 토를 능히 제거시키고 신금을 뭘 할 수 있다? 도세주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천간에 무토가 있을 때 간목 임수가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 지지로 신금 또는 지지로 해수 정도 있어주는 것이지, 공정은 좀 약하더라도 사주 배합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 그리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신금 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의 명식이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주 볼 때는 일간 제일 중요하고요. 원령 그 다음 중요하고, 세 번째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의 특성을 아는 것인데, 자,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되겠죠.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인 것이고, 오늘 신금은 음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지에는 미토, 음토가 됩니다.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해주는 관계가 되겠죠. 토생금의 관계. 그래서 월지에 있는 미토가 일간 나를 생해준다, 생아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는 인성, 육신으로는 인성이 되겠습니다. 인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봤을 때, 인성은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되면 정인이 되는 것이고, 오늘처럼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음대음이 되거나 또는 양대양이 되면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편인이라고 하고, 오늘은 음대음의 인성관계니까 편인격이 되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토생금이 되기 위해서는, 토가 금을 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천간으로 무토라든가 그 다음에 지지로 술토, 통근은 가능하겠지만, 그 다음에 미토는 생금이 어렵다. 생금 완전 불능이라기보다는 생금이 매우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가 사화라든가 오화 있는 것보다는 생금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인성이 있는 것이, 정인, 나를 낳아준 정모가 아니더라도 계모라도 있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토가 신금을 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가 있어서 저 건토인 미토를 갖다 윤택하게 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신금 입장에서는 임수가 있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어디 있던 가는 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수는 특히나 임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하고 그 다음에 미토를 윤택하게 해주면 건토인 미토가 윤택하게 돼서 신금을 생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라고 하는 것 안에 지장간이 있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지장간 처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초기라고 해요. 초기 또는 여기라고도 하고요. 초기 또는 여기에 나물 여자를 써서,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는 중기에 가운데 있다고 해서 중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본기죠. 미중 기토는 본기라고도 하고 정기라고도 하고, 이게 지장간 이제 명칭인데, 미중에 있는 지장간 정화, 을목, 기토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정관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미월의 정화가 편관격 또는 칠살 격이 되는데, 신금 입장에서 정화 투출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신금이 보석, 주옥, 반지 같은 것인데 정화가 있으면 병화도 아닌 이 정화는 토치불과 같아서 신금을 갖다가 바로 직극해버리니 신금 입장에서는 여러분 반지가 녹아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편제격이 되겠죠. 편제격, 편제격 일확천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미월의 을목이 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무정하죠. 얘는 생해 주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생이 되지 않고, 을목이 있어서 얘를 재해주면 좋겠지만은 역시나 수가 없는 을목, 수가 없는 갑목은 사오멸의 갑을목은 고목, 죽은 나무밖에 되지 않겠다 해서 반드시 수를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격국이 3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관격, 그 다음에 편제격, 그 다음에 편인격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신금 자체가 살아남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 대서전이라고 했을 때는 임수와 비견겁제를 보는 것, 같은 금을 보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은 대서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수가 많게 되면 삼복생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화가 필요한 것이고, 또 토가 왕이지는 토왕절이 되기 때문에 천간으로 무토라든가 기토와 청간에 투출하게 되면 매금이나 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사주를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자, 월간 보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원한적인 본기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편인격에 자칫 토가 많아지게 되면 모왕자쇄도 될 수가 있다. 모왕자쇄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일간이 약한데 인성이 왕하면 일간이 왕한 걸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건 인성이 왕한 겁니다. 예를 들면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인데 자식은 너무 약해, 너무 허약하고 너무 약하다 보니까 공부도 잘 안 되고 하는데 부모님은 판검사야. 이게 모왕자세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도 판검사인데 애기도 학교를 잘 다니고 건강하고 공부도 잘해서 전교 학생회장이야. 이건 모왕자쇠가 아니라 모왕자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미월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모왕자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토가 많게 되면은 신금을 갖다가 일단 기토 정도는 매금은 아니라도 신금 갖다가 오금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인성이 자꾸 나를 생해주려고 하는 사랑으로 나를 도와주는 것이지만은, 신금 입장에서 생을 받는 건 좋지만은 내가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줘야 됩니다. 임수. 물론 이제 임년의 기미가 정유한목, 갑진을사, 병호, 원래 정화가 들어와야죠. 근데 일단은 그럼 이렇게 하죠. 그냥 임수가 있어줘야 된다. 임수가 있게 되면은 토를 윤택하게 해주고 신금을 도세주옥 하는데, 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신금이 너무 더럽혀질 수 있으니 특히나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나 모가 투출했을 때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건 반드시 간목 필요합니다. 왜냐, 미월에 신금이 태어나는데 대서 후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10중 8구 신금 매금이거든요. 임수 용신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무토는 임수를 갖다 극해버리게 되니
이 정인이죠. 여러분들 정인 좋아하는데 정인이 신금 입장에서는 완전히 끔찍한 존재가 됩니다. 이 무토 정인은 일간은 매금, 용신, 임수, 파극입니다. 엄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끔 이제 상담 같은 거 할 때 어디서 사주를 봤는데 엄마하고 좀 떨어져서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걸 알고 했으면 맞는 말인데 그렇지 않고 얼토당토않게 전혀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떨어져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같은 거, 대학 같은 데도 기숙사 있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가서 좀 떨어져서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죠. 이 신금 입장에서 얘는 얘라고 하면 되죠. 엄마죠. 나를 낳아준 정인이니까. 이는 편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치맛바람 일으켜서 자식을 그냥 감싸 안고 살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이걸 말려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명식의 그 답이 되는 것인데, 자, 오늘 기토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연지의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일지에도 묘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묘미 한목해서 재성도 세력을 갖고 있고요. 재성이 세력을 얻다 보니 토도 어느 정도 억제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역시나 신금 자체가 왕한 것이 아니고 인성이 생겨주는 것만 내가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식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자꾸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상담했을 때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애가 학교를 안 갈라 그래. 그냥 엄마 해준 대로 집에서 놀라 그래.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이런 애기들은 어떻게 했다? 자기 독립심을 가져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다. 노는 것 좋아하겠죠. 편지가 벌써 양쪽으로 깔려 있으니. 그리고 목하고 토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부모 간의 아버지, 엄마 간의 관계가 썩 좋지 않은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 다음에 개수 투출도 있죠. 신금 입장에서 개수는 썩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그래도 봐줄 만한데 이 개수가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 신금도 약하다. 목만 있고 토만 있고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다. 이게 사주가 어떻게 돼? 매우 불안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생시에서라도 일단 일간 자체가 기력을 차릴 수 있도록 신금의 뿌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임수를 세진할 수 있는 임수를 얻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 일단 자수를 하나 씁니다. 자묘형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묘형 뭐 무례지형이라고 해서 애가 무례하고 네 가지가 없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주는 전체 큰 틀을 봐야지. 이 글자 2개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다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겠고, 일단 중요한 거 신금일간이 미월에 태어나서 기토 투출해서 나를 생겨주는 것이 좀 고마운 건지 안 고마운 건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어떻게 됩니까? 신금, 토왕절인 미월에 완전히 이건 토다, 매금이 된다. 좋다, 나쁘다. 매우 좋지 못하다. 간목이 있어서 얘를 제거시켜줘야 되는데 제거도 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정편인 혼잡까지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편인 혼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토가 많아서 신금이 매금되는 것이니 이거는 무토가 좋은 것이고 기토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매금돼 버렸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트럭 갖다 붓고 어떤 사람은 한 사업 갖다 부어서 그러면 한 사 갖다 부은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똑같은 거지. 그 다음에 기축시가 되게 되면은 역시나 또 토가 많아졌어요. 뭐 습토, 기토 2개가 이렇게 생겨주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는 뭐 완전 매금까지는 아닌데 이것도 심각하죠. 오금, 신금이 더럽혀지는데 그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세진할 임수도 없죠. 저 토를 제거할 간목도 없습니다. 신금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묘목을 써요? 묘목 가지고 기토를 제거한다? 이것도 의미가 없겠고, 뭐 물이 좀 있어야지만 내가 좀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거는 개수 가지고는 신금을 어떻게 세진할 수가 없겠죠. 그냥 엄마가 밥 주면 밥 먹고 그냥 공부는 좀 할 것 같아. 공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 엄친아가 되는 것이다 해서 엄마한테 사랑받으려면 공부는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사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경험 없이 오냐오냐 잘하다가 사회생활 나가면 그 험난한 파도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때 사회 30대, 40대, 50대에 돼서도
부모님이 챙겨주기가 매우 어렵겠죠. 그건 자기가 헤쳐나가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오냐오냐 잘하게 되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거 경인시가 되면 묘미 한목에다 인묘 다시 봐줘. 이거 지지로 거의 목국입니다. 목국. 그러면 재성이 많아진 거죠. 재성. 재성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은 재다신약이 되는 것이고, 기토 자체가 신금이 생겨주려고 하더라도 재성이 제극인을 해버리죠. 이거 탐재파인이 됩니다. 탐재파인이라고 하는 뜻은 재성을 탐하느라고 나의 밥줄이 끊어진 것과 같다. 경금 겁재가 나를 도와줄라 하더라도 얘도 약하고 나도 약하고, 이 기토가 나도 생겨줘야 되고 내 형제 자매도 생겨줘야 되니 이 구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코 좋을 일은 없겠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사주는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좀 안타까운 건 요 신유대운 때는 묘유충이 되니까 이거는 좀 좋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해 보시고, 이건 신금 자체가 너무 약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신묘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임진시가 되게 되면은 진의 생을 봤습니다. 이거 통건은 되지 않습니다. 통건 여러분들이 생조를 받는 것과 통근하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통근은 일간 자체가 지지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요. 이거는 진의 뿌리가 되지 않습니다. 신금이나 경금이 지지로 뿌리를 받으려면 신유금이,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이 있거나 축토가 있거나 사화가 있습니다. 환대요. 사중 경금이 있어서 이건 장생이 있기 때문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금이 통근할 수 있는 것은 축도 말했죠. 인묘, 진, 생이죠. 안 되죠. 장생 맞죠. 오미 안 됩니다. 신유 말했고요. 술토가 있었네요. 술토도 통근할 수 있습니다만은, 술토는 건토, 축토는 습토,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술토보다는 축토를 얻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축시 말할 때 축토는 신금이 뿌리를 둘 수 있지만은 토가 너무 많아서 안 좋은 것이지, 신금이 뿌리 내리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임진시, 임수가 신금을 도세주옥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한 것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좀 나을 수는 있겠으나 사주에 화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다 무오대운 때는 이제 무게 합이 되니까 뭐 나쁘지 않겠지만은, 화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이때는 임수 자체가 약한 것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썩 좋은 생시이다 아니다. 예사시 그래도 임진시가 낫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 무자, 기축, 경인, 신미, 기축시는 좀 그래도 괜찮다. 기축, 임진시 고를 수 있는 거 이 정도밖에. 계사시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신금이 통관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지로 수기가 없죠. 개수 두 개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지에 뿌리가 없는 것은 용도가 없겠다. 갑옷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을미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좋을 일이 없겠고요. 그 다음에 한번 쓸만한 생시 병신시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신금이 통관할 수 있습니다. 천간에 투출한 임수 아니더라도 신중에 있는 임수 쓸 수가 있겠고요. 병화 투출되어 있어서 나쁠 것 같지만, 만약에 금수운 갈 때는 화를 하나 갖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신금에 뿌리를 둔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진 않겠다. 그래서 만약에 부득이하게 그렇다고 썩 좋은 생신 아니다 하더라도, 만약에 오늘 태어난다라면 저는 병신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요. 하지 말아야 될 생시, 무자시, 무술시는 좋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남자라면 개사, 가보, 을미시 별로, 경인시, 묘시도 별로 좋지 못하다. 해서 남녀에 따라서 좀 구분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신경은 예를 들어서 남자로 태어나면 좀 많이 예민할 것 같고요. 신묘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재정적인 어떤 많은 분들이 또 일주만 보고 신묘일주들이 뭐 처덕이 있고 재물덕이 있다 이렇게 보긴 하지만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너무 단편적으로 사주를 보는 것이고, 사주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주라고 하는 씨앗을 보고 그 씨앗이 어느 대운으로 가느냐를 잘 살펴야지만 이 사주가 좋은 사주인지, 사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운까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고요. 특히나 출산 대기를 하시는 분들 꼭 명심해서 잘 살펴보시기. 아기를 낳아놓고 저한테 전화를 하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기 전에 뭐 다른 데서 비싸게 출산 대기 비싼 데만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뭐 유명하다면 100만 원도 받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더라도
저한테 감정 정도는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택일 감정.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서 택일 비싸게 받은 걸 저한테 이게 맞는지만 물어본다라고 하면 제가 아주 그냥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봐드릴 수 있으니 이거라도 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낳는 것이 좋다. 아기를 낳는데 잘못 낳으면 얼마 전에 어저께 유튜브를 봤는데 아기를 낳고 제 강의를 들은 거예요. 낳고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시가 안 맞는 거예요. 매우 좀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좋은 날 나오셔서 행복한 가정 꾸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8월 1일 한 달의 시작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